중국의 강남 스타일 열풍에 세계는 지금 한국 문화에 대한 열풍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강남 스타일 같은 히트곡이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이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달라진 국제위상을 실감케 하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최근에 그런데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개별 모멘텀을 지닌 K-스타일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타파에서 알아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최근에 보면요. 지난 9월 14일 QE3 발표 후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을 회복한 후에 특별한 또 이제 어떤 또 다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네. 다시 재차 이제 1900선대 초반까지 밀린 상황인데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상을 많이 보이고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 흐름을 먼저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이게 뚜렷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일단은 뭐 펀더멘털이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서 뭐 그 각 산업별로 있는 전방 산업들이 회복 기조가 있던가 그럼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좋아져야겠죠. 근데 지금 자체는 아시다시피 이제 유로존 재정 위기 이후에 뭐 정책 이슈에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센티멘털 쪽이 더 강화되고 있는데 센티멘털 측의 뭐 정책 효과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다고 시장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조적으로 이게 좀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는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이어져야 되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그게 실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실적 자체가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뭐 대부분 실적이 톤 다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뭐 펀더멘털 모멘텀을 못 찾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개별 모멘텀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내 대표 업종보다는 이제 그 중소형주 중에서 뭐 성장 모멘텀이나 아니면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가시되는 것 쪽으로 시장의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 시장 자체가 좀 큰 종목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안 받쳐주는 상태에서는 이 개별 성장 스토리로 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중소형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좀 배경을 설명을 좀 해주시자면요. 네, 그 중소형주라는 게 뭐 시장마다 다 구분은 다릅니다. 예. 뭐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을 이제 소형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뭐 1조에서 4조까지도 뭐 중소형주를 묻는데 전체 시장을 봤을 때 보통 이제 1조 미만 내를 이제 중소형주로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장 자체에서 수급을 주도하는 것들이 아시다시피 다 외국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기관 자체는 지금 수급 쪽에서 큰 힘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연기금만 일부 이제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롱머니 걔들이 들어와서 네. 바이앤홀드 전략을 펼칠 만한 하기 위해서는 다 업종 대표주들이 좀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 아이까지는 예.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큰 자금이 들어오긴 아직도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럼 이 증시 내에서 기존의 이제 그 플레이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고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큰 수급 세력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는 아직까지 좀 외국인들 눈치를 보고 있고 그럼 기관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좀 반대되는 플레이를 하긴 아직도 수급적으로 많이 세력이 좀 파워가 약해졌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수익률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는 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로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트렌드를 또 많이 쫓아가고 계시죠. 어떻게 보면 개인분들이 또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이 중소형주로 계속 쏠리는 예,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특별히 실적이 뛰어나다 이건 아니잖아요.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YG나 SM 같은 거 많이 하실 텐데 걔네들이 실적 베이스가 지금 뭐 크게 변하는 건 없거든요. 예. 강남스타일 같은 이제 싸이 강남스타일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이 이제 YG의 실적을 크게 늘려줄 만한 그런 가시적인 예. 펀더멘털 개선시켜줄 만한 그런 건 없지만 예. 우리나라 엔터에 대한 성장 스토리 이미 다 알던 사실이죠. 근데 그게 싸이란 그 하나의 트리거에 의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받으면서 크게 뛰어오르고 시장이 가장 커지다 보니까 뭐 기관이나 뭐 개인 투자자들 많이 몰리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네. 단기간에 시장이 뭐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현상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캡이 좀 작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다 예. 보니까 일부 자금만, 특정 자금만 좀 유입이 돼도 주가가 네. 좀 크게 움직이는,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좀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요 며칠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흐름과는 좀 다르게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네. 코스닥 시장의 절정 도달했다, 끝났다. 낙폭과대 대형주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외국인 쪽에서 지난 주인가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 창구에서도 매물이 나오면서 좀 단기로 급락했었죠. 많이 오른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이 일단 어디로 갈지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좀 많이 빠져 있는 말씀하신 이제 대형주로 간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대형주가 오를 만한 그 요인이 없었다는 거죠. 일단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안 받쳐주고 두 번째는 전방 산업 자체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 중소형주에서 나온 자금이 다시 대형주로 가기에는 어떻게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자연스럽게 이 주식을 팔고 나온 자금 자체가 또 갈 자금이 뭐 안전산을 또 가진 또 않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자산 쪽에는 채권 쪽에는 자금이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있는 다시 또 중소형주를 찾는 그런 게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해 주신 개별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이 네.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개별 모멘텀을 가졌다. 어떤 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예. 이게 분명히 글로벌 경기는 안 좋고 예. 구조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있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자체가 커지는 애들 그리고 산업은 둔화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확실한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IT 업황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이제 그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핵심 부품 업체들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좀 투자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들, 뭐 과거에는 좀 디펜시브한 내수 방어 종목이었는데 그쪽에서 탄탄한 내수의 현금을 바탕으로 이제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한 애들 같은 경우는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실적도 이제 계속 가시적으로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종목 위주로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제시드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넘버원 기업을 봐야 네.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아,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게 전방 산업 자체는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르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들 중에서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진 애들이 많잖아요. 그 아까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이 독자적인 경쟁력,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개별 모멘텀으로 주가가 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삼성전자 같이 글로벌 넘버원 기업을 끼고 있는 부품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펀더멘털적에서도 괜찮을 수가 있고 또 투자 심리 측면에서도 괜찮을 수 있고 양방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종목들 중에 주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것들 자체가 매력적으로 뭐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네. 이제 시장하고 또 우리가 연관지어서 봐야 되잖아요. 개별 분명 모멘텀을 지닌 기업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네. 그 시기도 중요한 만큼요. 네. 근데 최근 보면은 다소 이제 우려스러운 게 신용잔고 코스닥 네. 시장 쪽에 굉장히 급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네.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신용잔고가 예. 많이 늘어나도 한 10%대? 과거랑 다르게 이제 금융당국이 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증권사별로도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차면 그 추가적인 신용 제공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처럼 신용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막 급등을 하고 지속되고 나중에 신용잔고가 부담 때문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약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잔고가 늘어난 것 중에 실체가 없는 데는 당연히 피해야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소형주 내에서도 개별 모멘텀 중에 실체가 있는 애들, 그게 실적이 됐든 아니면 전방산업 성장 스토리가 됐든 그런 네. 것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그런 종목들은 뭐 일부 부분 차익실 매물이 나서 빠졌다가 또 금세 또 리바운드를 하는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좀 주목할 중소형주를 K-스타일로 분류를 네. 하셨던데 좀 네.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K-스타일이라는 게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뭐 강남 스타일로 예, 워낙 무슨 좀 화두가 스타일 되다 보니까 많아서. 예, 제목 붙였는데 네. 결국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K라는 거, 이제 예. 코리아를 붙일 수도 있는 아. 이제 시장 어떻게 보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거에는 뭐 솔직히 K-스타일 자체란 용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다 하면은 디스카운트가 그렇죠. 됐는데 네. 반대로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 된다는 네,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뭐 K-스타일로 본 이제 뭐 수소자 아이들을 보시면 예. 전제 조건은 예. 한국이 과거의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일부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2000년도 후반부터 빠르게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과거에 단순히 이머징 국가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선진 국가로 이제 될 수 있다고 이미 시장에서 외국 그 글로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보면 큰 틀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이 디스카운트와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그 단계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투자 어떻게 보면 섹터가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그 세계에서 좀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떨치고 있는 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이나 뭐 이런 거는 어떤 거를 좀 꼽고 계신 건가요? 좀 진부할 수는 있는데 저도 찾아보니까 예. 이제 전차로 대표되는 예. 이제 자동차와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IT가 뿐이 없더라고요. 현재까지 큰 산업 섹터에서는. 예. 물론 이제 뭐 조선이나 뭐 기계나 뭐 건설이나 뭐 화학 같은 경우도 글로벌 경쟁이 높은 상황이지만 그쪽은 전방 산업이 워낙 지금 위축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도 실적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이제 IT 섹터와 그리고 현대기아차로 생각되는 이제 완성차 섹터 쪽은 전방 산업이 좀 어느 정도 플랫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실적을 좀 늘려가고 안정적인 실적이 계속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코리아 넘버원으로는 네. 그 IT 쪽과 자동차 쪽을 일단 꼽아봤고요. 예. 그리고 밑에 부품 업체들도 이제 그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도출했었습니다. 사실 그 자동차 완성차에 비해서는 아직 부품주가 글로벌 넘버 원까지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미 완성차 쪽은 예.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의 오너분께서 이제 양적 성장은 그만두고 질적 성장 하신다고 말씀을 네. 예, 공표를 하셨죠. 예. 근데 부품주들이 지금까지는 이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그 양적 성장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설비 증설을 하는데 좀 급급했고 쉽게 말하면 고정비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품질이라던가 시장 경쟁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현대 기아차 함께 좀 동방 성장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 함께 해외 그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공장을 많이 설립했는데 이제 해외 공장을 세팅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브랜드들한테 좀 수주를 따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게 가동되는 게 내년부터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완성차 대비해서 분명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 해외 매출처가 확보되면 일단은 뭐 외형 성장은 기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재무제표상, 손익개선서상에 그런 게 좀 반영될 수뿐이 없고 그러면 뭔가 좀 트리거가 생기는 거죠. 예, 성장 모멘텀, 실적 모멘텀. 그럼 자연스럽게 내년 정도에는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예, 충분한 모멘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K컬처였어요. 네. 한국 네. 문화. 네. 예. 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주실 수 보면 이 있어요? 자료의 핵심이 K컬처입니다. 예, K컬처라면 그냥 어떻게 보면 한류 산업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예. 처음 한류란 말이 나온 게 이제 1990년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한류라는 섹터가 하나의 쉽게 말하면 그냥 가십거리였거든요.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보는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 한류라는 게 하나의 산업군으로 그 카테고리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K컬처 내에 예를 들면 K엔터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한류 음식들 K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 산업인 K2를 묶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봤는데 네. 충분히 이제 K컬처 내에서 그런 카테고리들이 성장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단순한 모멘텀이었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콘텐츠 업체들이라던가 뭐 음식료 업체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여행 산업 자체들이 실제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적이 늘어나는 게 가시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분명히 뭐 과거에는 단순하게 디스카운트가 돼 있었던 그런 요인들인데, 내수 관련 종목들이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기존 내수에서 이제 해외 진출하는 성장 모멘텀,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산업 섹터로 다시 형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좀 드렸던 거고요. 그 문화평론가랑 얼마 전에 저희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이제 콘텐츠에서 넘어서서 한류 문화 자체, 뭐 음식이 됐든 뭐 생활이 됐든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으로 구축이 될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예. 네,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죠. 예. 그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내수 대표 업종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도 많이 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좀 주목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내수 수출주는 저희한테 좋은 교과서 같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리온이죠. 이제 오리온이 과거 2000년대 초코파이 팔린다 했을 때 그냥 다들 웃어 넘겼던 분들이 많아요. 이거 팔아봤자 얼마 되냐. 물론 우스갯소리로 중국에 껌 한 통만 팔아도 10억 인구가 사면 뭐 이게 대박일 수다 그랬는데,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성장틀을 만들어줬고요.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해외 쪽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의 매출, 그리고 유통망 구조나 공장도 해외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제2의 오리온이 될 수 있는 종목군에서 제가 투자를 좀 생각을 해봤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진출을 이제 막 시작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지금 주목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네. 보고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네,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도 가장 좀 좋게 예. 긍정적으로 봤던 분야가 이제 K2어입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이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에 해외여행 많이 다니십니까? 예, 저 1년에 한 번씩은 네. 가려고 노력하고 예, 있어요. 아시는 거지.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아웃바운드라 그러거든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나가는 거. 근데 2007년도 이후에 이제 리만 사태 이후 2008년도부터 아웃바운드 여행 수치가 확 떨어졌습니다. 근데 2008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수준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럼 여행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아웃바운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여행 기업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인바운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인바운드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 상대로 이제 여행을 이제 사업을 전개하는 거죠. 근데 그 아웃바운드 인프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바운드에 들어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 경쟁을 바로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구조적 성장이 진행 중인 여행주들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K스타일로 본 스몰캡 스타플레이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아까 말씀드린 코리아 넘버원 내에서는 네. 이제 삼성전자 내 2차 전지를 납품하는 업체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은 물론 삼성 SDI 있겠지만 그 밑에 그 소재 부품 쪽에 뭐 솔브레인, 후성 같은 기업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쪽은 자동차 부품 대표적인 거 뭐 현대해외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밑에는 평화전공, 화신 그런 업체들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K 컬처 내에서는 뭐 콘텐츠 쪽에서 우리나라 영화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쪽 진출 착한 CGA, CGV 같은 쪽들 관심 있고 있고, 강남 스타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수혜주는 YG엔터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이제 나중에 내수 영토 확장과 좀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아웃바운드의 안정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인바운드 내에서 이제 막 진출을 시작한 하나투어, 모두투어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은 사지 않고 연기금은 저가 매수만 하고 시장에 주도주도 없고 시장을 이끌 주체도 없으면서 모멘텀이 없다면 더욱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K스타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순영의 이슈타파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